안녕하세요. 윤동선의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무릎 아래쪽에 건강을 지키는 좋은 자리, 즉 봉황관 소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각각의 봉황 소체 자리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수시로 아침과 저녁으로 또 생각이 났을 때마다 그것을 기합을 해주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한진이 돼서 있던 질병도 치유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귀한 도움을 주는 두 자리입니다. 앞으로 혈자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다 말씀드리고 차차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겨울에 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또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에도 저희가 삼음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삼음교는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체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를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지압을 해 주시면 정말로 여성분들 건강에는 엄청나게 좋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삼음교 자리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따뜻한 물로 조격을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만 해 보십시오. 아주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험하고 20년 동안 자연 건강을 연구한 본인이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폐종양과 그 다음에 심장병 그리고 당뇨병에 이명 천시까지 거의 죽을 작정을 하고 이 고향에 와서 이 단양에서 이제 올해가 19년, 이제 내년에 20년 됩니다. 그 전부터도 자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천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6가지 건강법을 지켜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기 자연건강법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좋은 공기, 좋은 물, 내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열을 잘 다스려야만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지난 회차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이 언론 매체, 특히 TV나 SNS 이쪽에서 아주 건강에 대해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몸에 엄청나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6기 자연건강법, 공기, 수기, 식기, 동기, 심기, 열기, 이 6가지 건강법을 지켜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질환이 치유가 될 수 있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실천하시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오늘은 우리 다리 무릎 아래쪽에 시합을 하게 되면 어떤 건강에 어떻게 좋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린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하나를 잘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정말로 실천하십시오. 이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은 그냥 하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제가 겪어온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다리 밑에 음능천과 족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능천과 족삼리는 우리 무릎 아래쪽에 있는 봉환소체 혈자리입니다. 그거를 제가 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이 자, 발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냥 요 발이 여기가 이제 발목입니다. 발목. 여기 이제 무릎이겠죠. 무릎. 요 부분이 무릎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복숭아뼈가 요렇게 있죠. 복숭아뼈. 그 복숭아뼈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문뼈 안쪽 복숭아뼈 거기 사문뼈는 말씀드렸고 오늘은 위 장단지로 올라와서 위에 꼬부라지는 부분 아래서부터 안쪽입니다. 안쪽 발 안쪽을 쭉 덮어서 올라오다 보면 온폭하게 들어가는데 무릎 아래 온폭하게 들어간 지점이 있습니다.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지점 그 지점이 음능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 안쪽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약간의 견갑골이 뼈가 있어서 뼈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딱 마주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쏙 들어간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음능천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숭아뼈 안쪽에서부터 위로 쭉 뼈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쏙 들어가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탁 걸리는 부분. 요 걸리는 부분이 음능천입니다. 음능천. 그 다음에 이제 음능천 그걸 잘 아시고 음능천을 찾아서 지압을 하는 겁니다. 지압을 하는 것은 두 손가락으로 할 수도 해도 좋지만 요 한 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음능천을 한 5초 정도 꾹 좀 힘있게 꾹 눌러주는 겁니다. 요 음능천을 여기를 꽉 눌러줘요. 한 5초 정도 눌러줬다가 잠깐 한 1, 2초 뛰었다가 한 5초 정도 눌러주고 요렇게 해서 한 10회 정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10회 정도를 꾸준히 하루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꾸준히 그렇게 눌러주면 음능천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주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능천은 우리 몸에는 한 12갈래의 맥이 흐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도 또 다 붙여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족태음이라고 합니다. 족태음. 족태음이라는 것은 다리 쪽을 얘기해. 족 쪽에 안쪽으로 흐르는 말하자면 혈맥. 저는 이제 봉황관이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쪽으로 흐르는 봉황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족태음 봉황관은 뭐냐? 비경입니다. 비장. 비장 아시죠? 비상. 비장. 비장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흐르는 봉황관입니다. 나중에 우리 몸에 흐르는 12갈래에 흐르는 봉황관, 혈에 대해서, 혈맥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 번은 드릴 거지만 그것을 저는 전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진 않습니다. 한번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족태음 봉황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능천이라고 하는 요 지점은 비장 있죠, 비장. 비장과 연관된 혈맥이 흐르는 겁니다. 관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좀, 잘, 이해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피가 흐르는 동맥과 정맥이 있죠. 그 외에 또 신경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또 흘러오고 이런 신호를 주고 신호를 보내고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 그런 흘러가는 그런 관로가 몇 개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 족태음 봉황관 비경이다. 이 비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말하자면 봉황관 소체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비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게 있다면 이 지점을 많이 지압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지점은 주로 면역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지점입니다. 면역. 우리 몸은 면역이 단단해야 감기도 안 걸리고 일반 질병, 질환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 흐르는 혈액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피가 비장을 통해서 다시 또 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이라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비장이 그런 엄청 중요한 일을 합니다. 비장이 이 혈액에 조절을 합니다. 혈액이 흘러가는 것, 또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비장에서 다시 또 간으로 피를 보내줍니다. 우리 몸은 일종의 아주 종합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도 엔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만 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진 자체도. 우리 몸은 구동되는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실천만 하시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능천이라는 이 지점은 면역 방어, 엄청 중요하죠. 면역 방어가 돼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혈액을 잘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이 음능천이라는 소체로 흘러가는, 즉 비장과 연관되는 그런 봉황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장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위치를 지압을 하면 어떤 데 좋으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 위치는 잘 들어주십시오. 왼쪽 갈비뼈, 왼쪽 갈비뼈. 여러분 참, 우리 몸에 갈비뼈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뼈지만 그 갈비뼈가 몇 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몸에 이 갈비뼈는 오른쪽과 왼쪽의 이 갈비뼈는, 오른쪽 12개, 왼쪽 12개에서 24개입니다. 갈비뼈가. 24개. 그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오른쪽 12개, 왼쪽 12개. 12개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비뼈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알면 되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장은 어디쯤에 있냐면은, 왼쪽 갈비뼈,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짚어보면, 뒤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짚어 올리면 뾰족뾰족하게 뭉툭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렇게 쭉 위로 이렇게 올라와 보십시오. 요렇게 요 가슴, 요 명치까지 올라오면 요 갈비뼈가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맞춰지는 부분이 요렇게 만져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갈비뼈가 12개입니다. 12개인데 비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면은 9번과 11번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9번과 11번 사이, 9번과 11번 사이에 있습니다. 거의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될 거예요. 9번과 11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 이 방송 보시고 한번 체험적으로 이 허리 이쪽에서부터 끝에서부터 갈비뼈를 하나하나 세워 올라와서 9번, 9번, 10번, 11번 그 사이를 갈비뼈 끝을 만졌을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 혹시라도 통증이 오시는 분, 신호입니다. 비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오시는 분들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9번과 11번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눌렀을 때 혹시라도 통증이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거는 비장의 문제가 지금 오고 있는 신호입니다. 모르고 있었다가 여기서부터 이 등 이쪽에서부터 갈비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9번에서 11번 사이가 갈비뼈 끝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온다는 것은 아마 신호가 오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만 하지 그런 신호가 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스스로 20년 동안 이 체험적으로 자연건강을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윤능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만 잘 들으시면 건강한 삶을 정말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하고 사실 죽으려고 이 고향 땅에 와서 죽으려고 왔다가 19년, 올해가 19년째 열심히 자연건강법을 해서 질병도 치유하고 이렇게 이 나이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지압을 하게 되면 이 음능천 부분을 지압을 하게 되면 어떤 데 좋으냐 하면은 잘 들으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요실금,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요 관,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는 그 관이 남자들은 좀 길지만 여자분들은 짧습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생겨요. 특히 여성분들 이 방송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음능천 지압을 정말로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20회 정도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그 정도 지압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 소변을 누려고 하는데 소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 그 화장실에 가보면 끙끙거리고 옆에서 이렇게
소변을 못 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요 소변이 잘 소통되고 특히 그 방관에서부터 요관, 오줌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솔직한 말로 많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방송을 틀어놓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하나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혹은 또 일가 친척 이런 분들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 열심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저만 건강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연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불통이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를 계속 기합을 하다 보면 소변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특히 이거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되게 그런 증상이 많이 일어나죠.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어떤 성교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그런 게 별로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광염, 이 방광이 아프다든가 방광이 아프다든가 거기 혹시 염증이 생긴다든가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다른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얼굴이나 다리나 이렇게 붓는 거죠. 붓다 그래요. 붓는 거 부종이라 그러죠. 얼굴이 퉁퉁 붓고 아래쪽 다리가 자꾸 붓고 하는 부종. 그 다음에 더 심각하면 복수라고 이 아래쪽에 복수가 차서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복수에 물을 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런 복수가 찬다든가. 그 다음에 요도요. 이 오줌 나가는 부분 요 도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각기나 또 심한 황달까지 생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수시로 음능천을 지압해주면 정말로 건강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음능천이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음능천입니다. 족태음, 봉황관, 비경, 비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를 지압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질환이 완화되고 치유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능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이 페인트가 잘 나오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질 않아서. 요게 발 바깥쪽 복숭아뼈예요. 발 바깥쪽 복숭아뼈. 그 발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요 정강이뼈 안쪽을 만지면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썩이도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쭉 요 복숭아뼈에서 정강이뼈를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들어간 요 지점이 바로 족삼리라는 지점입니다. 족삼리. 요 지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복숭아뼈에서부터 이 정강이 뼈를 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 쏙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족삼리라는 겁니다. 족삼리라고 하는 지점인데 요 지점은 그 위 있죠. 위. 거기는 그 위경이 그 관이 흘러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어려운 말 이거 뭐 해서 잘 기억도 못 하실 텐데 그러니까 족양명 위 봉황관 소체라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뭐 그거 기억하시지 말고
요 복숭아뼈에서부터 정강이뼈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손으로 올라가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정강이뼈하고 이쪽 근육하고 그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서 딱 멈추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 여기가 족삼리라는 지점입니다. 요거는 족삼리라는 요 지점은 위죠, 위. 위, 모든 그 위에 경이 흐르는, 즉, 봉황관, 일종의 관이, 신호 체계에서 관이 흐르는 그런 지점의 소체가 족삼리라는 겁니다. 족삼리. 족삼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삼리는 면역을 증강시킵니다. 이 족삼리는 지압을 해주게 되면 면역이 증강돼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완벽하게 돼서 감염의 저항력을 가지고 어떤 질환이나 질병이나 혹은 또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그 감염에 아주 저항력을 강하게 해주는 지점이 바로 족삼리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하십시오. 면역력 증강.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면역력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면역력이 강화가 돼가지고 외부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질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 이것도 또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는데 여하간 그 나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 균 종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잡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뭐 T세포라고도 그러고 또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거 복잡하게 뭐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족삼리를 지압을 계속 하게 되면 감염 저항력이 엄청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족삼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지압은 지난번에 지압법도 다 말씀을 드렸죠. 두 손으로 해도 좋은데 한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으로 꽉 누르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 3 내지 5초 정도 꽉 누르고 있다가 한 1초 뛰었다가 또 누르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요. 족삼리 지점이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누르면 약간 통감이 오는 정도의 찌르르하고 전기가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거기가 족삼리입니다. 족삼리.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이게 위경인데 위에 경락이 흐르는 그 봉황관 그 소체 짤이기 때문에 소화기 계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거기를 혹시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혹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는 그러신 분들은 족삼리라고 요 부분을 제가 그냥 옷을 입었는데 요렇게 해서 요 만져보면 여기 쏙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요 쏙 들어가는 지점이 그 쏙 들어가는 지점을 요렇게 해서 지압을 계속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압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지압을 하다 보면 위가 아주 자극을 받아서 건강해집니다. 위가 건강해져서 위장 질환이나 혹은 또 소화가 안 된다든가 혹은 또 복통, 위통이죠. 위에 뭐 통증이 약간 와서 위가 더부룩하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그 위장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위 관계되지만 호흡기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압을 하다 보면 기침이나 천식이나 혹은 또 호흡기가 완화가 돼가지고 건강한 호흡기 질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도 조정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좋아요. 이 족삼리는. 그래서 그 지압을 잘 해주면 10득 이상 됩니다. 한 가지 하는데 10가지가 좋아진다. 그죠? 10득. 한 가지 함으로 10가지 좋아지는 이런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압을 좀 꾸준히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혈압도 조정됩니다. 고혈압 환자 계시면은 꾸준히 하십시오. 제가 하는 이 운동도매 힐링 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해서 낫는 건 아니에요. 꼭 실천하셔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부인과 질환에도 아주 예방도 되고
질환도 치유도 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여성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이 잘 순환이 되다 보면은 뭡니까? 빈혈. 혹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났는데 뭐 어지럽다든가 이러신 분들은 이 지점을 계속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빈혈도 완화가 되고 아유 죄송합니다. 완화도 되고 또 뭡니까? 혈액 순환이 촉진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족삼리, 그 다음에 음능천, 이 두 지점은 엄청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동섭의 힐링라이프 6기 자연건강법 지키기만 하면 100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20년이 넘도록 연구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세계 최초로 6기 자연건강법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차차 이제 추워지는 가을 막바지 또 들어가고 또 겨울 들어가면 아주 환절기가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음능천에 대해서 또 족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